저는 윤미자입니다. 올해 68이 되었죠. 국밥집을 하며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항상 무거운 돌멩이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 1982년 가을이었어요. 태수가 5살 때였죠. 그날은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시장에서 팔고구마를 가마니에 담아 리어카에 실었어요. 저는 12살이었는데 태수 손을 꼭 잡고 엄마를 따라갔죠. 미자야, 태수 손 놓지 마라. 엄마가 몇 번이나 당부했어요. 누나가 챙겨야 한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고구마 냄새, 튀김 기름 냄새, 생선 비린내가 뒤섞여 있었어요. 태수는 신기한 듯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죠. 작은 손이 제 손 안에서 자꾸 빠지려 했어요. 누나, 저기 풍선. 태수가 가리키는 곳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태수의 손이 스르르 빠져나갔어요. 단 몇 초였는데 태수는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 버렸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수야, 태수야.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태수가 어디 갔어? 저기 있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장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저는 봤어요. 멀리서 희미하게나마 태수를 안고 가는 남자의 뒷모습을요. 키가 크고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저기. 제가 가리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남자는 태수와 함께 사람들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경찰이 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거였어요. 하지만 단서는 없었죠. 그저 5살 아이 하나가 장터에서 사라졌을 뿐이었어요. 아이들은 대개 집으로 돌아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하루 이틀 기다려 보세요. 하지만 태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밤마다 울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미워했죠. 내가 손을 놓지 않았다면, 내가 더 꽉 잡고 있었다면. 미자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말씀하셨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 검은 모자를 쓴 남자의 뒷모습이 제 꿈에 계속 나타났습니다. 태수를 안고 멀어져 가는 그 실루엣이요. 그 모습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버렸어요.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어요. 딸 지영이 시집가고 난 뒤 혼자 작은 국밥집을 하고 있죠. 어머니, 오늘도 또 태수 삼촌 꿈 꾸셨어요? 지영이 물어봤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저는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어젯밤도 그 꿈을 꾸었거든요. 5살 태수가 저를 부르는 꿈을요. 누나, 왜 내 손을 놓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였죠. 국밥집에는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장성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분이에요. 매일 점심때면 어김없이 오시죠. 사장님, 국밥 하나요.
장성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는 뜨거운 국밥을 끓였어요. 장성호는 특이한 분이었어요. 말수는 적은데 가끔 이상한 말을 하곤 했죠. 사람은 다 자기 팔자대로 사는 거야. 그가 국밥을 먹으며 중얼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인생이라는 게 말이야. 다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법이지. 장성호의 눈빛이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장성호는 제 가족사를 물어본 적이 없는데 마치 뭔가를 아는 것 같은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사장님도 힘든 일이 많으셨을 텐데. 그가 말했죠. 뭘 아시고 그러세요? 아, 그냥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지영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영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성호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그가 나가며 지영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 일인데?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DNA 가족 찾기 프로그램 있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왜? 어머니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태수 삼촌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지영아, 그런 거 소용없어.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지영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태수를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헛된 희망일까?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라니. 이런 방법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혹시 태수가 살아있다면? 40여 년 동안 제 가슴에 박힌 가시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윤미자 씨 맞으시죠?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실종자 수사팀 김민수 경사입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DNA 가족 찾기 프로그램 신청하신 거 맞죠? 네, 맞아요. 유전자 일치자가 발견됐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정말인가요? 네. 태수 씨로 추정되는 분이 미국에서 거주하시다가 최근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가족을 찾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40여 년 만에 듣는 태수 소식이었어요. 어디에 계세요? 내일 오후 2시에 서울역 대합실에서 만나실 수 있도록 주선해 드렸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정말 태수가 살아있다니. 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태수를 찾았어. 정말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경찰에서 연락 왔어. 내일 서울역에서 만난대. 어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잠도 안 오고 마음은 두근두근 거리고. 태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저를 기억할까, 그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죠. 다음 날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도착했어요.
지영이 제 팔짱을 끼고 있었죠. 저기요, 김민수 경사님 맞으시죠?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네, 윤미자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태수는 저쪽에 계세요. 김 경사가 가리킨 곳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거기 앉아있는 남자. 키가 크고 머리는 반백이 되었지만 분명히 태수였어요. 어린 시절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태수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수의 눈이었어요. 똑같은 눈동자. 누나. 그가 일어났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기쁨보다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태수야, 정말 내가 맞니? 제가 다가가려 했지만 태수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왜 이제야 찾았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태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울먹였어요. 40년이 넘었어요. 40년. 태수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죠. 지영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삼촌. 안녕하세요. 태수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조카구나. 네, 지영이에요. 그런데 태수의 반응이 너무 시큰둥했어요. 40년 만에 만난 가족인데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나 싶었죠. 태수야, 많이 보고 싶었어. 제가 말했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 진작 찾았어야죠.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하지만 태수 말이 맞았죠. 저는 충분히 찾지 못했어요.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태수, 지영, 그리고 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국에서 뭐하고 살았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것저것이요. 힘든 일들. 태수의 대답은 짧았어요. 가족은? 결혼은 했니? 했어요. 아내는 몇 년 전에 암으로 죽었고 아이는 없어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수도 많이 힘들었구나 싶었어요. 태수야, 어릴 때 기억나? 우리가 같이 연날리기 하고 개울가에서 물고기 잡고. 잘 기억 안 나요. 태수가 말을 끊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태수는 기억력이 아주 좋은 아이였거든요. 5살인데도 이것저것 다 기억하곤 했죠. 그런데 누나. 태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응? 아버지가 그때 빚이 많았다면서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건 가족끼리도 쉬쉬하던 얘기였거든요. 넌 어떻게 그걸 알아? 여기저기서 들었죠.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다고. 지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너무 당황하고 있다는 걸 안 거겠죠. 삼촌, 그런 얘기는. 지영이 말하려 했지만 태수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왜 못해요? 뭔가 이상했어요. 진짜 태수라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착하고 순한 아이였거든요. 태수야, 넌 정말 우리 태수가 맞니? DNA 검사 결과 봤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격이 너무 달라. 40년이면 사람이 바뀌기에 충분하죠. 지영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어머니, 뭔가 이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분명 태수가 맞는데 뭔가 다른 사람 같았죠.
그런데 태수야, 그날 일 기억나? 장터에서 사라진 날.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걸 왜 물어봐요? 미안해. 그냥 궁금해서. 기억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태수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두려움? 아니면 다른 감정? 커피숍을 나오며 지영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분 정말 태수 삼촌 맞아요. DNA 검사가 틀릴 리는 없을 텐데. 그런데 너무 이상해요. 가족을 40년 만에 만났는데 저렇게 차갑다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태수를 찾긴 했는데 마음은 더 복잡해졌죠. 정말 우리 태수가 맞을까? 며칠 후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영이 황급히 뛰어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그래? 장성호 아저씨 봤어요. 장성호? 뭘? 태수 삼촌이랑 만나는 거 봤어요. 제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어요. 뭐라고? 커피숍에 앉아서 둘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성호 아저씨가 드디어 때가 왔군이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장성호와 태수가 그들이 서로 안다고? 정말 확실해? 네, 분명해요. 그리고 태수 삼촌이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뭔가 큰 음모가 있는 것 같았죠. 지영아, 우리 경찰서에 가자. 네? 뭔가 이상해. 장성호가 왜 태수를 알까? 경찰서에 가서 김민수 경사를 만났어요. 장성호라는 분을 아세요? 제가 물었죠. 잠깐만요. 김 경사가 컴퓨터를 뒤졌어요. 이 사람. 뭐가 나와요? 과거 아동 유괴 사건 관련자로 수사받은 적이 있네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언제요? 1980년대 초반이요. 그런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고 나오네요. 바로 태수가 사라진 시기였어요. 그럼 장성호가 아직 확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사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장성호가 아이 유괴에 연루됐다고? 그럼 우리 태수도? 그날 밤 장성호가 가게에 왔어요. 사장님, 국밥 하나. 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끓였어요. 장성호가 말했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별로요. 가족 일로 바쁘실 것 같은데.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장성호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 말이에요.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장성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장터에서 있었던 일. 제 온몸이 떨렸어요. 당신이 태수를 데려간 거예요? 장성호가 웃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죠.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장성호는 국밥값도 내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자 씨,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태수 씨 실종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예요?
불법 입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요. 1980년대 초반 지역 유지 가문에서 아이를 입양하려 했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을 썼죠. 그게 우리 태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태수 씨가 그 집안으로 입양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태수가 유괴당한 게 아니라 팔려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누가 그런 짓을? 김 경사가 파일을 넘겼어요. 이 문서를 보세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지역의 한 부유한 집안이 아들이 없어 입양을 원했다는 것. 그리고 그 집안의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여기가. 네, 태수 씨가 그 집안에서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지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미자 씨,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뭐가 더 있어요? 이 거래를 중개한 사람이 장성호예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장성호가 정말로 태수를 팔아넘긴 거였어요. 그럼 장성호가 지금까지 우리 가게에 온 이유가 감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한 진실이었어요. 40년 동안 매일 제 앞에 나타났던 그 남자가 제 동생을 팔아넘긴 장본인이었다니. 그럼 태수는 진짜 태수가 맞아요. DNA 검사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그 집안에서 자라면서 이름도 바꾸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태수가 왜 그렇게 차가웠는지, 왜 어릴 때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는지. 태수를 만나봐야겠어요. 조심하세요. 태수 씨도 진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태수를 찾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찾게 될 줄은 몰랐죠.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나자. 왜요? 다 알았어. 잠깐의 침묵 후 태수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태수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었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제가 물었어요. 20살 때요. 태수가 대답했어요. 양아버지가 죽기 전에 다 말해줬어요. 그런데 왜 찾아오지 않았어? 어떻게 찾아와요? 나를 팔아넘긴 가족에게.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태수야, 우리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알아요. 태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누나도 피해자였다는 걸. 그럼 왜? 화가 났어요. 40년 동안 쌓인 화가. 태수가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누나, 나는 두 집안 모두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양가족도 내 가족이었어요. 비록 나쁜 방법으로 시작됐지만 그들이 나를 키웠거든요. 이해했어요. 태수도 괴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누나, 당신들도 내 가족이에요. 태수야. 나는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태수야, 내가 누구 아들이든 상관없어. 나는 널 찾았다.
그걸로 좋게. 태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누나. 미안해, 태수야. 정말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제 어떻게 하죠? 태수가 물었어요. 천천히 해보자. 시간이 많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괜찮아. 지금의 내가 진짜 태수야. 그날부터 태수와 조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장성우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간암 말기래요. 지영이 말했어요. 그래도 가봐야겠어. 어머니, 왜요? 그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그래도 진실을 확실히 들어야겠어. 병원에 갔을 때 장성호는 이미 많이 야윈 상태였어요. 왔네. 장성호가 힘없이 말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장성호가 침대 옆 서랍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걸 읽어봐.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미자에게. 나는 곧 죽을 것 같다. 그 전에 진실을 말해야겠다. 그날 태수를 데려간 건 나다. 하지만 내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었다. 너의 아버지가 시킨 일이었다. 편지가 떨어졌어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야. 정말이야. 장성호가 기침을 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빚 때문에 태수를 팔아넘긴 거야.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편지 뒤를 봐. 뒤쪽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메모가 있었어요. 장성호, 약속대로 하자. 태수는 좋은 집에 보내주고 빚은 정리해다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정말 아버지가 태수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 제가 본 검은 모자 쓴 남자는 너희 아버지였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원망했던 그 낯선 남자가 바로 아버지였다니. 어떻게 그런 일을?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고 아이들까지 위험했어. 그래도 자식을 파는 게 말이 돼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성호가 눈을 감았어요. 나도 아이가 있었어. 하지만 가난 때문에 잃어버렸지. 그래서 너희 아버지 마음을 이해했어. 이해요? 그게 이해가 돼요? 미안해. 평생 미안하게 생각했어. 일주일 후 장성우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죠. 태수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줬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응. 태수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럼 누나도 피해자였네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 이제 어떻게 하죠? 살아가는 거지. 우리끼리라도. 그날부터 태수가 자주 가게에 왔어요. 어색하긴 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죠. 누나, 이 국밥 맛있네요. 엄마 레시피야.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우리는 엄마 산소에 함께 갔어요. 태수가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울었죠.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40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비록 아픈 진실을 안고서지만 말이에요. 지금 태수는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가끔 제 가게를 도와줘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어젯밤도 꿈을 꾸었어요. 이번엔 5살 태수가 웃고 있었죠. 형아,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면서요. 그 꿈에서 깨어나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제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에요. 태수가 있으니까요. 세상에는 완벽한 가족은 없는 것 같아요. 모두들 상처를 안고 살아가죠. 중요한 건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거겠죠. 태수의 그림자는 이제 사라졌어요. 진짜 태수가 돌아왔으니까요.